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18 타경 4470호 부산 해운대구 재성동 센텀 협성 르네상스 타운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2018 타경 4470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25.7평, 즉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실제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의 면적이 25.7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시장에서 거래시장에서 말하는 분양면적 32평, 33평 그 사이즈가 이 평형대입니다. 대지권은 11.4평이고 매각 대상물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각합니다. 일괄 매각.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낙찰가 분석하는 이 수업 과정이 끝나면 이 다음에 뭐 토지 물건이나 또는 공장, 상가, 그리고 지분, 그리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거나 또는 반대로 건물만 경매에 나온 물건 등도 다루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김소연 씨고, 채권자는 주식회사 에리대구. 경매 진행 사항을 보시면 2018년 6월 11일 날 경매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1차 매각이 진행됐으니까 거의 6개월 정도. 중간에 쓸데없이 소비되는 시간, 불필요한 절차, 뭐 그런 것들 없이 그대로 진행되면 한 6개월 정도면 진행됩니다. 이 물건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채권자나 기타 다른 점유권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분쟁의 대상자들 사이에 특별한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뒤에 권리 분석을 해보면 되겠지만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냥 단순한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고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돼서 3억 5천 40만 원에 3월 7일 매각 예정입니다.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물건이냐. 네. 이렇게 고층 아파트입니다. 협성 르네상스. 네, 여기가 출입구, 그리고 현관문. 방향을 보시면 좀 제일 좋지 않은 방향이 속하겠네요. 이게 남향이니까 자, 이 3호 라인과 2호 라인은 남향을 보고, 1호 라인도 남서향이지만 물론 여기 햇빛이 많이 가릴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그 동향과 남향은 햇빛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남향의 혜택은 볼 수 없고, 동향 정도만 보는 가장 방향이 좋지 않은 라인에 속하겠어요. 이 점도 중요합니다. 거래 사례 중에서 이상하게 좀 더 낮은 그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주로 이런 라인의 기록입니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1층 중에 총 31층 중에 18층 중간 정도 됩니다. 사용 승인은 13년 2월 22일 1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6년 정도 됐습니다. 즉 아파트의 권령으로 치면 아주 좋은 거래하기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도시가스고 주변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달 내역에 보면 사건이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6월 15일 등기소에 등기 필증이 제출됐습니다. 경매가 접수돼서 진행이 됩니다. 현황조사서 그리고 교부권자들이 교부 청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교부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권자 권리신고 배당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제출되고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 채권자 변경신고서 아마 여기서 대부회사로 바뀌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1순위 근저당을 대부회사로 잡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더 필요해서 아마 바꿨을 겁니다. 기타 아마 이게 유동화 회사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게가 대부회사일 겁니다. 그리고 우선 배당 합의서 제출했고 임차인, 자 임차인이 있네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권리 신고 중에 임차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낙찰가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임차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죠.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이 임차인. 채권자 주소 보정, 뭐 기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등기부 등본과 권리 분석을 해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그 권리적 하자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성 르네상스 타운, 자, 권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배당 요구 그리고 권리 신고가 있었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실제로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왕일에 임차인이 있고 그리고 주거용 전부, 주거용으로 전부에 대한 방색한 전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건 소유자가 아니라 이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입은 2018년 5월 8일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같은 날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1순위 근저당, 우리 권리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순위 근저당이 2017년 6월 16일입니다. 17년 6월 16일. 2018년 5월 8일보다 훨씬 앞선 날짜입니다. 이 전입 날짜가 느림으로 이 세입자의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 일단 여기까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명도 대상자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력은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후순위 임차인인데 보증금 3천에 월세 3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물건의 가액과 일반적인 임대 시세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밑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소유자는 2013년에 매매로 이 물건을 샀습니다. 2억 7,550에 샀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았겠죠.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대출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캐피탈도 쓰고 결국은 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또 가압류 들어오고, 뭐 사실상 이 집은 경매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8년 6월 16일 죄송합니다. 2018년 5월 8일입니다. 2018년 5월 8일이니까 이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오기 전, 즉 에리대부 한국캐피탈 압류가 들어오고 나서 이 금액을 보시면 집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경매 넘어갈 것이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5월 8일 불과 경매 기입 되기 한 달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의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가겠느냐. 그리고 집주인이라면 방색한 전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을 넣겠느냐. 일반적이지 않죠. 아주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일부러 지금 이것은 보증금 6천 이하는 2천만 원 최우선 변제금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입니다. 이 2천만 원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임차인을 넣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첫 번째 경우의 수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부동산에서 이제 이러한 물건을 임차인 일부러 넣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알고 들어가는 거죠. 3천에 35만 원인데 2천원 받을 수 있다. 아, 들어가서 살아라. 경매 낙찰돼서 명도할 때까지 뭐 아무리 빨라도 6개월, 뭐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동안 살면 된다. 네. 그리고 2천원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간이 큰, 아주 간도 크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범법 행위, 이런 어떤 경매 방해 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도 적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만 악의적으로 일부러 집어넣고 또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명도를 하러 가니까 실제로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들어온 세입자를 저는 봤습니다. 지금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전보다는 지금은 이런 경우에 저라면은 이런 사람 경매 방해했잖아. 그리고 이 배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제가 일이 대구라면 이의 신청해서 이거 못 받게 할 것 같습니다. 뭐 소송을 해서라도. 네. 2천만 원 정도라면 소송을 할 이익이 충분하니까요. 저라면 진정한 임대차가 아니다. 한번 다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 3천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2천을 받게 된다면 명도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당 이의가 들어오고 이거에 대한 다툼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명도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럼 제가 준비해온 자료로 보겠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등기부 등본은 좀 전에 살펴보셨지만 주식회사 LE 대구 그 1순위 근저당 이후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모두 다 소멸됩니다. 관리비는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현재 아주 애매한 가장 세입자일 수도 있는 이상한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앞으로 할 행태를 사전에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연체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 대한 것. 임차인은 있습니다. 낙찰받고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전입일이 1순위 근저당보다 훨씬 늦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3천에 35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낙찰 이후에 명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점유자는 소유자의 가족, 우수동, 그리고 관계를 알 수 없는 이황열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막상 명도로 봤는데 이 세입자는 없고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와 짜고 들어왔을 수도 있는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소유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즉 명도 대상자는 세입자와 소유자 이 두 세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은 소액 임차권자이고 한 사람은 소유권자입니다. 예상기간은 소액 임차권자고 배당을 받는 데 있어서 채권자의 배당 이의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잔금 납부 한 1개월 정도 뒤면 명도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소유자까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잔금 납부 1에서 3개월은 또 잡으셔야 되고 강제 집행 가능성도 염두하셔야 되고 그 비용은 300에서 350 정도 될 것이며 이것을 할 바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주고 300만 원 이하 정도의 금액에서 협의해서 이 소유자까지 모두 묶어서
한 번에 내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망합니다. 자, 권리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성 르네상스 타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도자들의 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을, 즉 거래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 그리고 매수자, 그리고 일부 부동산 이 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개입될 수 있는 중개사, 그런 시장의 관련자들의 모두의 의견이 모여서 일치될 때, 합의가 이루어질 때 거래 가능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매도자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18층이죠. 22층 4억 3천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5층 좀 더 저층인데도 4억 3천, 즉 고층 4억 3층이면 나름 괜찮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층임에도 4억 4천 있습니다. 일단 이런 금액은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저층인데도 4억 3천, 그럼 저층인데 고층인데 4억 3천이면 매력적인 금액이다, 거래 가능성이 좀 높다. 또 반대로 이 물건이 방향이 좋지 않은 라인의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매 물건에 가장 흡사한 물건이다. 따라서 거래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예측할 때 참고해야만 하는 가격이다 보시면 됩니다. 저층인데 4억 2,500이 있습니다. 고층인데 4억 3천. 분명히 좋지 않은 라인은, 나쁜 라인은 4억 3천 정도 호가하는 것 같습니다. 중층인데도 4억 3천이 있습니다. 저층 4억 2천, 그리고 중층인데 4억 3천. 자, 그렇다면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17층인데도 4억 2,800이 있습니다. 4억 3천에서 200이 깎인 듯 보입니다. 그리고 4억 넘는 4억 1,500도 있습니다. 여기 저층은 4억 1,500까지. 그리고 고층 4억 3,600. 그리고 또 4억 3,500.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 그럼 우리 물건은 현재 4억 3천을 최고 거래 가능한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보고 4억 2,500. 좋게는 4억 한 2천 정도 보면 됩니다. 일단 이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낙찰 사례는 많습니다. 재송동에 아파트 많으니까. 그러나 거래가에, 그리고 면적, 우리 물건의 입찰을 들어올 법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여지가 많은 물건에 사람들의 생각을 가져와야 되죠. 이런 물건은 거래가 가격이 너무 낮은 물건이고, 이런 물건은 대형 평수입니다. 가격도 높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2019년에 있었던 물건 중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센텀파크 2차, 더샵 센텀파크 2차. 하나는 센텀 이편한 세상. 하나는 전용 30.5고, 하나는 또 전용 25.7평입니다. 비슷한 평수고 12층, 21층, 남향이고 남동향. 모두 2차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건도 지금 현재 2차죠. 2차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또 확신할 수 있느냐? 2차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이나 2대1 정도의 낮은 경쟁률이 아니라 9대1과 8대1입니다. 간절하게 저 집을 경매로 꼭 사고 싶어 하는 실사용자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경쟁률이고,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또 우리 물건에 입찰을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이고 낙찰 가능성이 높은 경쟁자입니다. 감정가는 이러하고 거래 가능 금액이 이러할 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을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로 분석을 해서 가중 평균을 구하니까 94.39%가 나왔습니다. 우리 하한가 4억 2,500 적용하니까 4억 300만원 정도 계산이 됐고, 그리고 상한가를 적용하니까 4억 780만원 정도
기록했습니다. 취득세는 1.1%. 총 비용을 계산해 보면 낙찰가는 상한가 기준에 제가 비슷하게 맞춰봤습니다. 4억 7백 정도 낙찰이 된다면 자, 이러한 비용들이 나가고 명도 비용 300은 꼭 포함시키기 말씀 꼭 제가 당부드립니다. 4억 1,577만원 맞죠? 예. 4억 1,507만 7천 이 금액에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져와서 우리 물건에 대입을 해서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일반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시청하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정확한 분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